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빼면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창원에는 아예 100% 미분양인 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준공은 했지만 미분양인 아파트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4,3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현재 분양률은 0%입니다. 차로 15분 거리에 건설 중인 1,200여 세대 아파트도 분양률은 5%를 밑돕니다. 결국 위약금을 주고 분양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력적인 사업을 보면 조선업, 기계 이런 모든 공단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갔으면 공단 자체가 침해되어 있고. 직격탄을 맞은 창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탓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잘 되는 대로 먹는 거는 좋다 이야. 미분양 1위 지역이나 잘 되는 지역이나 같이 해피게나 이게 이제 창원 지역 요쪽에 참 많은 데가 최고 이제 힘들지. 미분양 여파는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집니다. 미분양 문도 공사비는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될 수 없는 거죠. 최근 부도를 낸 경남 지역의 한 건설사. 1,300여 세대에 대한 공사는 중단됐고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분양률에 저조하니까 저희가 이제 자금경색이와 8월달에 공사비 비용이 한 150억, 도저히 비용이 한 300억이 되니까. 이 시공사가 부도가 난 아파트 공사 현장 입구입니다. 보증 사고가 났다는 공고문이 내걸렸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 공사비가 지불이 안 돼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내걸렸습니다. 사업 주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곳을 사고 사업장으로 공시했습니다. 중도금 이자 탓에 계약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매달이 이제 이렇게 29만 원면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계약자들 간의 분쟁도 불거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게 낫다는 측과 그래도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사람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양 예고를 받아오는 한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사자는 아니라고 언성을 높이고 시행사 측은 더 절박합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불되는 순간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조그만 업체가 2,000몇 백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지방 미분양 사태가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 물량이 거제와 김천, 창원 등 이 동남권 전체에 퍼져 있고 그 여파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8,000채에 육박합니다. 5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방 전체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단기적 해결책은 굉장히 어렵고 미분양 아파트 등가는 중소건설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의 공포감도 확산되고 있지만 또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네,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들이 수십 년 뒤에 없어진다면 이게 믿기십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또 도심이 폐허가 되는 이른바 도심 소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도심에 깔리는 어둠. 그런데 불 켜진 집은 손에 꼽힙니다. 빈집 옆에 또 빈집.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은 뻘건 녹투성이고 곰팡이가 가득 핀 벽지엔 청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엔 주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업과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한두 가구씩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체 250호 가운데 13집에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축소된 것이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또 젊은 부부도 이 집에 살았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집세가 싸서 머물고는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곳을 뜨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주고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러는 험하니까 유령 아파트라고 이야기 한대 해도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한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멸 위험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2030 여성수와 65세 이상 노령자 수를 비교해 그 비율이 0.5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지역은 30년 안에 없어질 곳으로 분류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주민이 10,000명인데 20, 30대 여성 인구는 890명밖에 안 돼요. 0.28이라는 숫자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낙후된 그런 어떤 노인들만 사는 지역에 나타나는 정도의 숫자거든요. 인근의 부산 동구와 서구, 중구도 소멸지수 0.5 안팎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가구가 모여 살던 이 아파트엔 90대 할머니만 남아 있습니다. 무섭지만 어째 사람이 이런 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뭐가 오겠어? 젊은 사람들이 잇따라 떠나자 다른 연령층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냥 방처럼 비어있어요. 사는 여건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 사람이 자꾸 나가는 거지. 부심 소멸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원도심 4개구를 통합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4개구의 영향만으로는 지역 발전이 사실 어렵고 면적 자체가 협소하고 개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는 괜찮을까? 서울 등 7개 대도시의 소멸 위험 지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모두 소멸 단계에 들어섰거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대책은 없을까? 빈집들이 몰려있는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들이 워낙 촘촘하게 몰려있다 보니 한 사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소멸되는 지역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인구가 10,000명 넘게 줄어든 광주 동구의 소멸 지수는 0.58. 2030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상이 걸린 해당 지자체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맞불을 닫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든가 무슨 사후 대책이 세워졌다라든가 그런 거는 내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발전에 대해서 너무 낙후됐거든요. 광주광역시는 무려 44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계획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원도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효과가 바로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우리보다 먼저 도심 소멸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때 빈집이 800만 채를 넘겼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임시 방편 대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략과 결합되지 않고 그것이 또 도시 생활 환경의 개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토목적 접근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설마 하는 도심 소멸. 안일하게 대응하면 30년 뒤에는 부산 영도구도, 광주 동구도, 그리고 당신의 도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